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주말에 그래도 기온이 상당히 조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좀 올라와서 나름 느낌은 포근한 그런 주말인 듯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23년도 첫 주 증시가 주초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 줄곧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금요일까지도 양호하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일단 저가를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주말 미 증시 또한 활활 타오르면서 월요일 시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부분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 있어요. 미 증시가 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상승하고 미 증시까지 상승해서 증시가 이제 또 많은 또 기대감을 불러서 갭을 뜨면 또 이때다 하고 외인이나 기관들이 또 밀어버리는 우리나라 시장 특유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장 초반에 차분히 시장의 흐름을 조금 지켜본 다음 시장을 조금 평정심을 찾고 보는 것은 어떠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유튜브에 이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 놨는데요. 일단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도 초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발 긴축에 대해서 글을 좀 길게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랜만에 시황에 대한 글을 적어놨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지금 이제 그간 2020년도는 연준의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과 긴축 스케줄에 의해서 시장이 개박살이 나고 급락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시장은 그 긴축의 끝자락에서 경기 침체를 얼마나 반영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블랙스관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박스권 장세로 가느냐 아니면 한번 이 흔히 말해서 골파기라고 하죠. 증시에 골을 한번 파고 V자 반도로 가느냐 두 가지 경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이 깊어야 또 올라가는 것이고, 골이 깊지 않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박스권으로 가는 시장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쇼크 이겨낸 증시, 미 증시 반등에 추가 반등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고요. 일단 연말에 없던 산타, 연초에 잠시 들렸다가 갈 수도 있는 시장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로는 이제 다음 주 10일 날 있을 파월 의장의 스위스 바젤 회의에서의 연설과 미국의 CPI 발표 등이 있는데요. 둘 다 크게 이제 우려될 만한 내용이 나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월요일날 증시가 갭을 들고 물량 소화를 한 이후에는 다시금 계속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간 많이 밀렸던 2차 전지도, 그간 많이 밀렸던 친환경도, 그동안 이제 좀 시장에 소외받았던 여러 가지 코스닥 150 업종들도 동반해서 반등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간밤 미 증시 일단은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물론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봐야 되는 거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에 육박하게 반등이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거의 8%에서 플러스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점 대비 10%가 올라와서 2차전지 섹터에도 무난하지 않을까. 또 애플 또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간 애플에 대한 우려 또한 일부 불식시키고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많이 없는데요. 일단 지켜보고요.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다 종가까지 반등을 했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밀린 거는 다름 아니라 홍콩 항생지수가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오후장에 좀 밀리면서 동반해서 미국
그 중국 증시를 좀 따라간 부분이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장 막판에 외국인이 5천억까지 선물을 매수하다가 단기 차익을 실현하면서 그에 따른 하락이 증시에 좀 있었다 정도로 해석이 될 뿐이지 그렇게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의 이 배당 투자 전략으로 인한 수급 우려가 거의 대부분 이제 시장에 출회가 되었고, 그 부분을 개인이 좀 받다가 외인과 투신해서 그리고 연기금에서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단기 수급적으로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가고 있는 흐름이 전개되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게 수급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흐름은 견조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2023년도 첫 증시 주간이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첫 출발을 하는 주초 미 증시와 더불어 국내 증시 수급 이슈와 변경된 신용 담보 비율 조정에 따른 매도 물량 등을 소화하고, 이후부터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반도체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건설과 금융 섹터가 시장을 끌어올리며 주 후반인 금요일까지 반등하며 지수가 마감한 한 주였는데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먼저 간밤 미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와 ISM 서비스 지표 둔화 등 고용의 둔화, 임금 상승률 둔화, 그리고 지난 제조업 지표의 부진에 이어 서비스업 지표 둔화에 추가적인 신규 주문 건수 급감까지 경기 침체 악화를 표현하는 모든 지표의 하락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배드이스 굿이 시장에 연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이런 배드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 시장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부각하면서 빠졌었는데요. 일단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국채금리가 이러한 기조 속에서도 추가로 하락을 하면서, 또한 이 시장에서는 그래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 완화적이었다, 완화적인 기조로 해석했다라고 막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변화된 발언은 단 하나도 없다. 뭐가 완화됐냐 도대체. 그때는 맵하고 지금은 완화냐. 저는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수준의 기사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올랐기 때문에 기사를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는 뷰에서는 닉 티마리우스 기자의 이 관점이 파월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닉 티마리우스가 이 임금 인상률 둔화가 어느 정도 고용의 둔화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글에 표현을 하다 보니, 파월의 신복으로, 파월의 입으로 불렸던 이 기자의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가오는 파월의 연설에서도 나쁜 발언보다는 긍정적인 고용의 둔화가 연준의 이 기조를 어느 정도 늦추고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은 이래요. 시장은 분명히 경기 침체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고용을 줄여가고 있는 것도 맞고, 신규 주문 건수까지 급락을 하다 보니까 4분기여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은 둔화가 될 게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통상 경기를 주식시장은 반년은 선행해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내년 1분기가 실적의 최악을 지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시장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IT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했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참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굉장히 강력한 공방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금요일은 매수세가 이겨서 올랐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경기 침체를 얼마나 시장이 반영했는지, 이후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며 기업의 실적이 어느 선까지 빠지는지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전세계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에서 버티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영향을 주었고, 유럽의 천연가스의 연일 가격의 연일 급락이 유럽을 짓눌렀다
있었던 에너지 위기에서 단기적인 숨통을 틔웠다고 해석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 이슈가 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지수의 반등으로 일단 판단하고 보면서 추가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박살나도 괜찮다면 안도랠리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인 의견은 박스권 장세의 시작 정도로 판단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는 금요일 삼성전자 4조 7천억 어닝 쇼크에도 감산 가능성 및 정부 세제 혜택 기대감에 반도체 업종은 강세 마감하였고 여전히 금융과 건설 섹터의 강세 속 전반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 시장을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한쪽이 오르면 잘 가던 섹터는 빠지고요. 순환매해 버리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는 조금 부족한 시장이라 분산 투자 전략과 적절한 구간에서 잘라주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금요일 야간 선물 상승분과 금요일 상승분을 감안한 월요일 예를 들어서 지수가 2% 이상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망 및 차익 실현이 저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 내 반도체 등 섹터의 반등 속 연속성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정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긍정적이겠다. 혹은 조금 더 볼만하다 정도로 대형주 및 업종 탑핑 몇 개에서만 선별해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주말 사이 한종희 부회장의 인터뷰 내용 또한 월요일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니 잘 참고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반도체 관련해서 월요일날 일단 갭이 들 텐데 갭 들면 일단 조심해야 되고 챗 GPT 관련해서 금요일날도 시세를 강하게 분출을 했습니다. 일단 솔트웍스가 이번에 CES에 참여를 하는데 얘도 1분기 때 뭔가를 오픈 AI 관련된 부분을 플랫폼을 발표한다라고 했죠. 그러한 기대감이 움직입니다. 월요일날 관심있게 좀 볼 거고요. 일단 차트 이따 보고요. 치매 관련해서 레카네팝 미국 치료제가 치매 초기 치료제죠. FDA 승인이 나왔는데 금요일날 일단 종목군들은 선 반영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승인 난 이후에도 움직이려면은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치매 관련해서 조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플바이오가 움직이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조기 진단 대장주로는 피플바이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동안 뭐 뷰를 저는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이쪽 섹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좀 바닥 확인하고 잡아야지 너무 좋지만은 좀 확인하고 잡아야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테슬라의 중국 모델 YR3 가격이나 발표 후에 장 초반에 거의 8%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점 대비 10%가 반등이 나와서 금요일날 가장 세게 반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각에선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확대로도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저점 인식이 어느 정도 좀 강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간 반등을 못했던 2차전지 그리고 시장의 반등 속에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갭이 들겠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갭을 들고 할 텐데 반대로 갭을 2차전지에서 못 든다면 오히려 이쪽에서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려서 이제는 슬슬 관심 업종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종희 부회장의 발언이 있었죠. 기사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뭐 M&A 노력 중이고 중시장에서 답을 찾았다. 이거보다도 신성장 동력은 로봇과 메타버스다. 본질에 집중할 것이다. 대놓고 이제 신성장 동력은 로봇과 메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연결 시대 80% 전달됐다. 집, 자동차 모두 연결하겠다. 애플 생태계에 있지만 우리는 홈 제품이 있어 무궁무진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스마트 싱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종목군들 추가 강세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로봇 관련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마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 지분 투자다.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단기 과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빠져있기 때문에 후발 삼성 관련된 키워드로 움직였던 모든 종목군들 안에서 시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있지만 종목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서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는 종목군들을 또 매일매일 매매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종목도 그 안에 있는 종목만
찍어서 몇 개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뉴로베카 찍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대장이다 라면은 시장의 대장이 맞을 겁니다. 삼성 초연과 관련해서는 최근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인페리지 에너지는 얘는 빠졌는데 진코솔라라든지 다른 태양광 업종이 많이 올라서, 많이 종목이 올라서 한번 오늘날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챗 GPT라든지 종목들 봐야 될 것 같고, 뭐 시간 외로 이 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랐는데요. 일단 얘들은 모르겠어요. 얘들은 좀 지켜는 볼 텐데 모아 데이터 정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기 전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지수야 뭐 그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수는 따로 언급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등 금요일날 강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또한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단기 3거래일 동안 저점 대비해서 54,000원 저점 대비해서 일단은 10%가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월요일날 갭이 된다면 추가 상승보다는 단기 조정 혹은 눌림목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이 구간을 갭으로 돌파하고 눌렸다 다시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도 아마 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고, 뭐 심텍이라든지 DB 하이텍이라든지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부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나빠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밀린다면 눌림목 구간 정도 봐도 되고, 지금 대부분의 IT 반도체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찐바닥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찐바닥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뭐 지금 구간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 나쁜 흐름이 아닌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뭐 DB 하이텍, 심텍, 대덕전자 이 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요?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등등 종목군들 이 정도 선에서 종목군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크게 미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인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1월 17일 날 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있죠. 자사주 3.3% 정도 되는 물량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3조 3천억인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자사주 물량이 해제가 되면 아마 저가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때 구간에서 지지가 되면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볼 생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 일단은 에코프로 내일 반등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대장 주격인 종목군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정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되고, 일단 테슬라가 저점 대비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LNF가 테슬라 이슈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죠. 테슬라가 반등하면 강하게 올라가요. 테슬라가 좋으면 또 강하게 올라가고요. 테슬라가 안 좋으면 급락을 하고, 테슬라가 좋으면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도 LNF가 또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LNF를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로봇부터 계속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신년에 주도주로 부각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과열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단기과열 기간 중에 올라가든지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한종희 부회장 발언에서 단순 주식 매입이다 라고 말을 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로 작용해서 많이 밀린다면 저는 밑에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 계획을 갖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로봇주, 삼성이 있지만 뭐 SBB테크도 있을 것이고 에브리봇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탑스도 있겠죠. X1 로봇 제임스 출시 뭐 등등이기 때문에 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탑스도.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강했던 게 이제 뉴로메카, SBB테크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삼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뉴스 키워드를 봤을 때 삼성이 있지만, 그리고 감속기 등을 고려했을 때는 SBB테크가 저는 오히려 좋아 보이기 때문에 SBB테크를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전에는 SBB테크를 매매를 안 하고 거의 유로메카만 몇 번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돌파 구간에서만 매매를 좀 했었고요. 눌림에서는 좀 거래 대금이 좀 그때는 좀 약해서 좀 안 봤었는데요. 아마 이런 날 종가에 눌림에서 좀 봤더라면 좀 더 나은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유로메카까지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죠. 저도 조정이 좀 나온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갭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봐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전부 다 역 헤드앤 숄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종목들이 역 헤드앤 숄더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면 이런 자리에서 끄집어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솔트웍스, 솔트룩스, 챗 GPT 금요일날 뭐 장 전부터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강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낙폭을 확대하고 이후에 이 정도까지 강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뭐 각각의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또 돌파하면서 최종적으로 거의 26점 몇 프로까지 좀 올라갔었는데요. 흐름적으로는 이 악성 매물대를 많이 소화하고 올라와서 분봉 흐름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정 관점에서 이런 구간들 좀 밀리는 아랫꼬리 정도 예상을 하고 한 14,000원 정도 구간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매매를 다 짧게 해서 금요일 날은 보긴 했는데 이렇게만 좀 봤던 것 같아요. 제 메인 주력으로는 본 게 아니어가지고 금요일날 오전만 좀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병원 검진이 있어서 종목군들을 못 봐서 매매를 거의 안 했었는데요. 일단 얘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트웍스가 같이 올랐던 게 C랩인데 사실 솔트웍스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솔트웍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셀바스 AI도 이런 인공지능 이 음성인식 기술 국내 1위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돌파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트웍스와 셀바스 AI 두 종목으로 좀 열어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자, 삼지엔터와 제가 옵티코어를 최근에 연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옵티코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옵티코어는 올해 신전에 제가 제일 열심히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이때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각각의 상승폭은요, 이때 먹었던 거는 30%가 넘고요. 이때 먹었던 것도 10 몇 프로씩 다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를 열심히 했고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금요일날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강하게 수익 순환을 좀 마무리하고 좀 나왔는데 이 구간이 완벽하게 돌파가 되면 더 볼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종목을 좀 보고 추후에 돌파하는지 여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씩 나온다. 시가총액의 두세 배씩 지금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회전이 굉장히 세다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또 월요일날 이럴 수도 있어요. 시가 빠지면서 이렇게 잡아 끄집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도 이 종목은 관점을 좀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즉 이 아래 구간에서 바닥을 잡은 이 자리는 일단은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 위주에서 종목을 좀 지켜보고
계획을 좀 잡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지엔터도 시장의 주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상승을 했던 내용을 따지고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춘절 전이 더 기대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보유해준 물량으로 좀 밀렸지만은 그 물량을 개인만 산 게 아니라 투신도 동반해서 사서 투신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밀려도 다시 올라가는 힘은 저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도 삼지 금요일날 좀 회원님들한테는 아래 구간에서 1시간 정도 좀 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슈가 좀 발생을 해서 더 이상 밀리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이때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 잘 하고 그 이후에서는 일단은 좀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 NH투자증권에서 지금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랬고요. 강하게 돌파한 자리에서 월요일날 지지가 나온다면 즉 35,000원 혹은 5일선 언저리에서 이 종목은 지켜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무방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참 좋게 봤는데 여전히 좋은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이 의료 미용기기들 종목군들 실적 좋은 종목군들 내려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이쪽 종목군들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낙폭이 확대된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이 장기 평선 아래에서 이제부터는 꾸준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아래 구간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내려온다면은 매수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봐도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깜빡 뻔했네요. 금요일날 제가 검진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좀 못 보다가 장 막판에 이제 뭐 검진 기다리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는데 사실 저도 텔레그램에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 허가가 철회됐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매출 타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종목에 대한 좋은 회사가 엔벨로프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투매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악재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안 좋은 뭔가가 있어야 내려오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 같으면 강성부 입장에서 강성부 펀드가 1200억을 사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모펀드들까지 함께 몇백억을 더 사서 1300~140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꼴을 그대로 보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 막 급락할 때 이때는 보지를 못했어요. 급락할 때는 보지를 못하고 그 이후에 봐가지고 여기서 좀 밀릴 때 잡아서 이 121선 올라오고 여기 깨진 구간 있죠. 여기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전략 매도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략 매도를 하는데 보시면 11,500원이라는 자리가 여기서는 순간 지나가서 누가 얼마나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는 봐도 나쁘진 않았겠다. 왜? 기준봉이 여기 있었으니까 이때부터 강성부 펀드에서 막대하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종목은 재료의 치명적인 문제, 즉 배임 횡령 그런 것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저는 금요일날 기회가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